예, 아무래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제가 오늘 띄운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좀 많다 보니까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시장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번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슈는 사실 FOMC에서의 그런 추가 부양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FOMC에서 나왔던 것이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재정 정책 쪽으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그러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혼란, 좀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그 글로벌 증시랑 국내 증시 사실 좀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미국 대선 관련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만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권 교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또한 기술주들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박빙으로 이렇게 좀 지더라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에 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좀 되면서 봉쇄 정책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주지 않았냐 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짙어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그럼 이제 초반에는 상당히 잘 방어가 됐었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이제 방송했던 그날부터 사실 좀 이상한 조짐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로벌 증시가 기술주들 위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연휴를 앞둔 매도세도 분명히 좀 지난주에는 나왔을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자마자 또 이제 부각된 이슈가 있었는데 대주주 요건이 올해 이제 지나면 3억 원으로 종목당 3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금 유입도 많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해당되시는 특히 이것이 지금 직계 좀비석이랑 배우자 합산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수준의 종목당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유발하지 않았냐. 여기에 또 이제 덧붙이면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 갑자기 하락한 환율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좀 약간 좀 불안 심리, 여기에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는 되지만 아직도 2단계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변수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봉쇄 정책이 유럽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좀 더 확진자 수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느냐, 이런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연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미국에서 정치적인 타결 움직임이 만일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또 시장이 또 반응을 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다가오는 미국 이제 TV 토론이 이제 29일 날 오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제 휴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TV 토론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10월 달에는 대주주 요건이 정말로 3억 원으로 확정되는지 이것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라고 국내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뭐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3억 원으로 하지 말고 10억 원으로 유지, 1년 유예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지켜보시면서 결정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 요인들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조금 더 시장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물론 오늘장에서 코스피가 1.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300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하락에 대한 걱정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하단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좀 배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비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시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조금 세우셔서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시장 흐름 상당히 양호하고 아침보다도 좀 더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이미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일단 고려를 해 볼 수 있는데, 이거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2260이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꾸준히 나타날 것이다. 요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것은 전체 확률 중에 한 30% 수준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좀 나와서 61선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121선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가정도 세워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지선이 한 2200부터 2150 사이, 저는 한 2190 정도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확률이 지금 중시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이 선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일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정말 돌발 악재가 아주 큰 게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그 2200을 지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그런 신용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그런 반대 매매 추례로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지지선은 지난 6월 달에 저점이었던 2050선까지는 가능하고, 뭐 거기서 좀 더 오버 하락한다 그러면 한 2000선까지도 좀 염두에 두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이 확률은 전체 확률 중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확률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200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나리오는 부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61선이 회복되지 않을 시에는 한 2200 그리고 2150까지는 하단 지지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희들도 이 부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도 가장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코스닥도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뭐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절대값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들의 성격상 좀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할 텐데, 글쎄요, 코스닥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피와 뭐 비슷한 맥락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변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도 좀 더 심했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사실 뉴딜 정책하면서 가장 뭐 이렇게 선두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것이 수소 관련 종목이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수소차 그 니콜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면서 투자 심리 역시 좀 위축되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좀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3억이 이러는 것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또한 중소형주가 또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3억 원 대주주 요건이 중소형주에 좀 영향이 더 미칠 것이라는 그런 인식도 좀 확산된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사실은
나스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기 민감주들로 이제 약간 교체하는 분위기가 사실 지난 한 2주 동안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런 상향 조정도 경기 민감주에서 좀 더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에 대한 주도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고 또한 실제 경기 민감주로 교체 매매가 되면서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좀 코스닥이 좀 더 심하게 좀 빠지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도 오히려 그런 반등 그런 요인들이 더 부각될 경우에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거는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죠. 남북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좀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피격 사건부터 해서 북한의 이제 사과 통지문까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들 당연히 들썩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남북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최근에 보시면 사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슈는 나오지만 그렇게 또 추세적으로 상승이 하락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하락은 좀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또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가 추세적인 방향성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결국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단기 테마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슈가 발생해서 만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현금화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가 크게 오르면 전쟁 관련주는 현금화하시고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또 플러스가 나서 크게 상승하시면 또 현금화하시고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매수하지 않으셨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감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전략 그리고 접근 가능한 쪽 한번 여쭤보자면 중국 소비주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화장품주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크겠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도 뭔가 가시화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테니 지금까지 좀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중국 소비주 그리고 눌려 있었던 화장품주들 다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면서 어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일본 총리를 만나러 오는 길에 들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물론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큰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미중 지금 갈등 속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면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중국의 소비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8월에 플러스 성장이 나타났는데 회복 추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 내에서도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화장품 업종을 지금 꼭 굳이 매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꼭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었던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물론 이제 오늘과 내일 추석 연휴 전에 2거래일 남았고 그런데 이제 이미 시각은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테니까 전후로 해서 좀 우리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스탠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보유하신 계좌들의 이제 수익률이 이제 조금씩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하기 때문에 좀 좋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3분기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실적 호전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좀 종목 수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는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사실 리스크를 좀 회피하실 분들은 오늘이라도 약간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석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겠는데, 여기에 또 그 옵션 만기도 이제 곧 바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지금 약간 그 외국인들이 지금 하락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인데, 지금 최근 그 3번 연속으로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달 장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계속 10월달 그 미국 대선이 있던 10월달 장세는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미국 대선이 만일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11월 장세도 매우 험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엘고랑 그때 부시가 한번 붙었을 때, 그때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경합이 나타나면서 재검표 요구를 하면서 한 달 정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때 미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한 달간 빠졌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변수들 함께 체크하면서 시장 방향성 함께 가늠을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